안녕하세요. 집에서 수출하는 수출은 나나입니다. 5월달이 됐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은 조금 기한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계실 대표님들을 위해서 정보 나눠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세금 신고는 정말 각자가 다 너무 다르게 신고를 하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셀프로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저처럼 사실 좀 세금이 너무 어렵고 머리 아프고 힘든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처리해주고 내가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하시는 세무사무실에 맡기는 게 사실 좀 속이 편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Q10이나 우리가 해외 플랫폼을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세무사무실에도 전달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무실에서도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체크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내가 번 돈, 수입에서 경비, 쓴 돈을 빼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적절한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이제 나의 총 세금이 부과가 되는 방식인데, 뭐 여러 가지로 공제 금액은 다 사람마다 정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는 오히려 또 전문 채널들이나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부가세 신고 때 우리가 비용 처리 못한 부분, 요 부분 중에서 특히 Q10 재팬에서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가세 신고 때 비용 처리를 못한 부분이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비, 송금 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세무사무실에서 자료 요청을 받을 때 요거 더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거 부가세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달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부가세 처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공공요금, 수도요금 납부 내역서나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자료를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부가세로 경비 처리가 안 됐던 내역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Q10 재팬에서는 도대체 경비 처리가 안 됐고 내가 이거를 경비로 해서 최대한 내 조금 경비를 높이고자 한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내야 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Q10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디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산관리에 판매 진행 내역, 여기 오신 다음에 판매의 정산 내역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 대시보드가 보이죠? 그랬을 때 정산일이든 구매자 결제일이든 둘 중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정산일로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 정산일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이 전부 다 이제 검색이 안 되고 6개월 단위로만 조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은 이제 제가 데이터가 없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지금 여기에 쭉 이렇게 내역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내역들을 하나씩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 숫자들이 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귀찮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구매자 결제일로 바꿨어요. 구매자 결제일로 바꾸고 검색을 하면 여기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취소된 거는 이거는 빼고 여기 기준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냥 여기 Q10 서비스 수수료 부분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련 차감 금액,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프로모션으로 썼던 비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요거를 세무사무실에 전달을 했고요. 또 이제 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광고비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타 영수증에 오신 다음에
큐캐시 영수증과 스마트 세일즈 영수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큐캐시 영수증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뭐 파워랭크업이나 플러스 전시나 그 애즈 광고를 돌릴 때도 큐캐시를 충전해서 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 전체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월별로 이렇게 쭉 1월, 2월 이렇게 쭉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물론 뭐 엑셀로 다운을 받으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이 화면을 이렇게 그냥 캡처를 했어요. 예, 쭉 캡처를 해가지고 그냥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여기 숫자가 다 나오잖아요. 사용 큐캐시가 쭉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캡처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스크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 스크롤 내리셔가지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 다 나오게 3번 캡처하고 이렇게 하면 2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스마트 세일즈도 마찬가지로 광고비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세일즈도 누르시고 2024년 전체로 검색을 하시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월부터 이렇게 내역이 쭉 뜰 겁니다. 마찬가지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해서 여기 금액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요거 한 화면 캡처해서 내시고 또 아래로 조금 스크롤 하신 다음에 또 7월부터 12월까지 다 보이게 캡처 한 장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무리 없이 세무사무실에서도 다 오케이가 됐어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본에서 판매된 금액을 일단 Q 어카운트로 받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국 통장으로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때 송금 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요 송금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그 판매자 Q 어카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출금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해서 조회를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데이터들이 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엑셀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빠졌다 이렇게 1000 얼마 이렇게 쭉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부가세 신고 때 처리 못한 비용 Q10에서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그 다음에 송금 수수료 이 부분을 제출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세무사무실에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낼 때 세무사무실에서 요청하지 않은 자료 몇 가지를 더 보냈어요. 이 부분이 뭐였냐면 요즘 또 이제 AI 관련해서 프로그램 많이 쓰시잖아요, 대표님들. 저 역시도 좀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요. 뭐 GPT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드저니라든지 아니면 저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타 등등 해외 프로그램이어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그런 거래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경비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또 자료를 일부를 다시 정리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 때 경비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다 꼼꼼히 챙겨서 요건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경비로 제출을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요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 마무리하시고 메가와리도 좋은 결과 나시도록 준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